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얄미운 시누이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이것저것 시켜먹고 했을 때도 그냥 참고 다 들어줬었는데 결국 돈 없는 행동에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다신 안 볼 생각이고 남편한테도 제 앞에서 다시는 시누이 이야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시누이 이야기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엄포를 해놓은 상태죠. 남편은 시누이가 잘못을 고하고 있으니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시누이도 제게 사과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눈속임에 더 이상 넘어갈 생각 없고 더 이상 시누이란 것에게 기만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당신 누나도 미안하다 말했으니까? 진짜 웃기고 있네. 그런 소리 할 거면 니네 누나한테 그냥 가버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어. 일주일이야. 일주일 내에 그동안 나한테 빌려간 돈 갚으라고 해.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셔? 당신 누나가 못 갚으면 난 당신 엄마한테 갚으라고 할 건데. 만일 갚지 않으면 나 당신 누나 물건들 싹 다 가지고 와서 팔아버릴 거야.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남의 돈을 빌려가서는. 참 당신 누나 염치 없다. 하다 그런 짓까지 하니? 시누이와 저의 사이 참 할 말 많은 사이이긴 합니다. 우선 시누이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유연애주의인 사람이고 결혼이란 것 자체를 염두에 두는 사람은 아니었죠. 시누이가 결혼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시댁 식구들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도 시댁 식구들이 할 수 있는 염치 없는 짓은 다 했으면서 말이죠. 난 결혼 절대 안 해. 누구 좋으라고 결혼을 해? 그리고 시댁 사람들? 징그러. 이 참견 저 참견 하는 것도 귀찮고 시댁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가 비위 맞추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올케 님이 결혼했으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겠지만 난 올케 보면서 그 운명 피하기로 결정했어. 또 모르지. 시댁 없는 자수성가한 돈 많은 남자라면 또 모를까? 그런 남자라면 결혼 한번 생각해보지 뭐. 신우이란 사람은 정리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너무 가벼운 사람이었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속 깊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헷갈린 나머지 신우이에게 놀아난 것 같습니다. 우선 신우이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성격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어요. 웃는 상이었고 꽤나 미인인 사람이었고 당찬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식적인 사람이었고 똑똑하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결혼관도 사실 결혼을 한 제가 봤을 때도 틀린 말은 아니었었고 어쩌면 요즘 세상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 선언한 신우이의 처사가 매우 바람직하다 볼 수도 있지요.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신우이의 크나큰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약점이라고 칭하기엔 좀 모순이 있긴 한데 신우이는 돈에 관해서만큼은 똑부러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와 돈 거래를 시작하게 된 건 결혼하자마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틀만 쓰고 주겠다. 너무 급해서 그러니 잠깐만 육통해 달라 해서 건넸었던 100만 원. 그게 신우이와 저의 채권 채무의 시작이었죠. 이틀만 쓰고 주겠다는 신우이는 이틀이 지나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 신우이다 보니 돈을 재촉할 수도 없고 암튼 그런 입장이었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제게 아쉬운 소리를 했었죠. 지난번 100만 원도 이번에 같이 갚아주겠다. 그러니 딱 일주일만 쓸 테니 돈 좀 융통해줘라. 돈이 없다고 하면 될 것을 왜 멍청이처럼 또 빌려주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누이 말빨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요.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 즈음에 꼭 제게 무언가를 해주거든요. 시어머니가 제게 싫은 소리 할 때 제 편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잔뜩 성을 내며 옳게 너무 불쌍하다고 옳게 많이 도와주라고 한 소리를 하죠. 엄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왜 그래? 이러니까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 봐서. 옳게 얼른 집에 가. 하여튼 내가 없으면 꼭 엄마는 옳게 하고 이런 분란을 만든다니까. 며느리 잡지 마. 며느리가 무슨 봉이야? 왜 허건을 며느리만 시켜대? 딸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옳게도 자기 집에선 귀한 딸이야. 자기 아들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옳게, 여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얼른 가. 제 편을 잔뜩 들어서 저를 보내놓고는 저녁에 시누이는 바로 제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욕부터 시작해서 남편 욕까지 알차게 하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홈런을 날리면서 저를 위로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저를 위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그러니 자기를 시누이가 아니라 언니로 생각을 하라고. 자긴 언제나 제 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올케, 알지? 내가 올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난 올케를 내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올케도 나를 친언니로 생각하면 돼. 그놈이나 엄마가 올케 괴롭히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내가 아주 지랄을 떨어줄 테니까. 형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 많이 화나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가란다고 정말 가버려서? 그렇지 않아. 내가 잘 이야기했거든? 그리고 엄마도 별일 아닌 일로 올케한테 괜히 심술 부린 것 같다고 나한테 대신 미안하다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누구야? 올케 든든한 방패막 아니겠어?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올케는 나만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있잖아, 올케. 나 돈 좀 더 빌려줄 수 있을까? 어머, 꼭 오늘 올케 편 들어주고서 거절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 그런데 내 마음 알지?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지난번 빌려간 100만 원이랑 해서 일주일 뒤에 꼭 줄게. 어? 빌려줄 수 있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빌려주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었죠.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적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된 건지 모르겠으나 암튼 그랬었습니다. 그럼 돈 갚을 날이 와도 이런 방법 없었던 시누이가 결국 갚긴 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게 문제였었죠.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30만 원이 빠지게끔 꼭 어느 정도의 애누리를 뗍니다. 지금 이 돈밖에 없다는 엄살을 떨면서요. 그리고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돈 갚을 날이 되었는데 연락 안 하는 건 기본이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면 그럽니다. 깜빡 잊었다고. 내일 중으로 돈을 붙여줄 테니 염려 말라고. 친누이는 저를 안심시키는데 절대로 그 다음날 돈이 들어온 적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계속 저런 식으로 시누이가 제게 가져간 돈은 900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 900만 원 중에 갚은 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그 100만 원을 쪼개서 갚는 동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요.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봐도 절대 제 머리로는 안 되거든요. 빌려가고 빌려가고 또 빌려가고를 반복했었던 시누이. 정말 간무에 콩나듯이 그 전에 빌려간 건 생략하고 얼마 전에 제게 빌려간 돈을 갚을 때가 있었는데 전 이미 포기한 지 오래라 기대도 안 하고 있으면 뜬금없이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시누이가 돈을 입금한 거죠. 돈을 갚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저는 시누이가 입금을 했다는 그 사실이 놀라워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하죠. 그럼 시누이는 또 그럽니다. 옳게. 알아서 챙겨야지. 뭐 생활이 빠듯하긴 한데 그래도 줄 건 줘야 하지 않겠어? 요즘 엄마랑 동생이 괴롭히진 않지? 괴롭히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하고 암튼 돈 넣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도록 해. 알겠지? 그 전에 빌린 돈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언제부터 알아서 돈을 갚았었다고 저런 이야기를 해대는데 나중에 이 사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누이와 돈 거래하는 것을 완전 중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또다시 시누이는 제게 돈을 융통해 달라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틀만 쓰겠다면서 말이죠. 망설여지더군요. 그리고 놀아나는 것 같아서 그때 처음으로 한번 거절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흘렀을까? 시누이에게 다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를 사용하지 않은 제게 그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소액 대출을 좀 해달라 하더군요. 기존 은행들보다 더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거라도 좀 받아서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요. 이 돈을 바로 갚을 수 있으니 이틀이라고 해봤자 신용도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요. 만일 이틀 내에 갚지 못해도 이자는 자기가 꼬박꼬박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를 못 믿냐고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한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돈에 관해서 자기를 믿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저는 카카오뱅크 대출도 거절했고 결국 남편에게 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한다. 자기가 동생이니 신우에게 말 좀 해달라 했더니 남편도 그 누나의 그 동생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누나란 당신 일이잖아. 그리고 아무리 내가 누나 동생이라고 해도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하냐? 돈 이야기만큼 껄끄러운 게 없는 건데. 그러게 한 번 안 갚으면 바로 중단을 해야지. 왜 바보같이 질질 끌려다녔어? 나도 얘기 못해. 그리고 누나가 당신한테 평소에 좀 잘하냐? 맨날 당신 편 들어주고 당신한테 뭐라고 좀 하려고 하면 바로 엄마나 나한테 난리 치는데 그냥 그 값 치렀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앞으로 누나랑 돈거래는 하지 말고. 자기 일 아니고 자기 누나니까 돈 이야기하기 껄끄러웠겠죠. 그리고 원래 되게 무심한 사람이었던지라 저런 반응 나올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 말처럼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신우와 동거래 중단했습니다. 대출의 방법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받아달라고 하는 신우를 보면서 뭔가 큰일을 치를 것만 같았거든요. 옳게 내가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싫다 이거지. 나를 못 믿는다는 거지?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옳게 편을 얼마나 들어줬었는데 지금 옳게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알겠어. 옳게 마음 어떤지 알겠으니까 이제 나도 신의 노릇 한번 해줄게. 단단히 기대해. 내가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갚고 있었던 거였는데 옳게 나를 돈 빌리고 안 갚는 그런 파렴치한 신우이로만 알고 있었구나? 옳게 너무 실망이다. 나 지금 옳게한테 단단히 실망했어. 결국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니 신우이는 저를 비난했고 앞으로는 신우이 짓 할 거다.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을 해댔습니다. 아 정말 미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신우이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교성 정말 인정합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신우이가 좀 호감형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런데 이 신우이가 제가 호군으로 그만두자 다른 사람들을 공략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신우이와 저희 친정 부모님이라고 하면 사돈지간입니다. 그 어렵다는 사돈지간 말이죠. 결혼하자마자 신우이는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땐 신우에게 홀딱 넘어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친정 부모님에게 신우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고요. 친언니 같다고 신우이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고 신우이로 인해서 시집살이도 안 하고 있고 남편하고 문제가 생겨도 신우이가 다 해결을 해준다고 그렇게 친정 부모님에게 떠벌렸었습니다. 시집간 딸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시댁에 존재한다는 것에 우선 반가워하셨고 가끔 신우이를 만나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했었던 저희 부모님은 신우이를 좋아라 하셨고 또 고마운 만큼 믿었었습니다. 신우이의 사교성 하나 끝내줬었거든요. 그리고 잘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신우이가 제가 더 이상 자기 호구 노릇을 안 하니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했더군요. 그놈의 카카오뱅크 말입니다. 전화기로 돈 바로 빌릴 수 있는 거신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친정 엄마 아버지에게 썰을 풀었더군요. 노인들입니다. 경제활동 전혀 하지 않은 분들이었고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아껴 쓰며 쓰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선 대출이라면 기겁을 하시는 친정 부모님은 집에까지 찾아온 신우이를 좋게 타일러서 돌려보냈고 바로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신우이가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다. 그렇게 신우이 사정이 어려운 것이냐 하면서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짓 아닙니까? 어디 감히 사돈댁에 가서 그것도 인터넷 뱅킹조차 못하는 노인네들한테 가서 대출을 좀 받아달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그동안 신우이가 저나 저희 부모님에게 살갑게 굴었던 것들이 다 검은 속내였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뜩이나 저 곱게 보지 않은 시어머니인데 당연히 제 말 믿을 리 없었겠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겠죠. 시어머니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정말 신우이가 사돈들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냐고. 거짓말이거나 과장을 하는 거라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몇 번이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 거짓말이요? 저도 거짓말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일을 그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내 형님이 제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대출을 받아달라 한 모양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님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야, 아무리 그래도 형님인데 어떻게 되었다니? 너 좀 말이 심하다. 그리고 아직 우리 딸 말 못 들어봤잖아. 걔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 거잖아. 사돈 어른들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 그렇게 막 나가는 애 아니야. 그리고 걔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걔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모르겠어? 남한테 돈 꾸고 그럴 애가 아니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애야. 시어머니 바로 시누이 호출했고 저녁 늦게서야 시누이는 시댁에 왔습니다. 시어머니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물었고, 시누이는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친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예뻐하니까 그렇게도 된다 생각했답니다.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사이니까 그 정도 부탁은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군요.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여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정말 이상한 분이시네요. 도대체 제 돈은 언제 갚을 생각이에요? 맨날 갚는다 갚는다 말만 하지 언제 제대로 갚은 적 있어요? 제때 맞춰서 갚아줬으면 형님한테 충분히 돈 빌려주죠. 근데 형님은 남의 돈도 다 형님 돈이잖아요. 그 형님을 쓸 거 다 쓰고 찌끄레기로 남으면 그제서야 남의 돈 갚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남의 돈 빌려갔으면 생각이라는 거 좀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되게 쓰인 소리 했을 때, 그 사람이 저 속상하게 했을 때 제 편 들어주고 저 위로해줬던 말들은 다 기억하면서 왜 형님은 형님이 갚아야 하는 돈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돈에 대해서만 까마귀 고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저희 부모님한테? 아, 정말 기가 막히는 사람이네요. 예, 아무리 그래도 너 좀 말이 심하지 않니? 어디 시누이한테 까마귀 고기라니? 애가 친하니까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그리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건데 뭐 그렇게 너는 소리를 지르고 그래? 가족들끼리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가족들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다 같이 가족의 돈이지. 억지라고 알면서도 자기 딸이니까 시어머니는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속으로는 시누이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누이 쳐다보는 눈빛은 분명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니까 전 올케니까 제 앞에서 당신 딸 욕보이고 싶지 않다 이거였는데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뻔뻔함과 돈에 대해선 무지한 시누이의 행태 두고 볼 순 없었거든요. 어머니, 가족 돈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형님은 혼내도 모자랄 지경인데 정말 그리 생각하세요? 그렇게 형님을 두둔하고 싶으세요?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가 주세요. 형님이 그동안 제게 가져간 돈이 900만 원이거든요. 어머니랑 형님은 가족이니까 형님의 빚은 어머니 것도 되는 거잖아요. 얼른 주세요. 아니면 어머니도 저 900만 원만 빌려주시겠어요? 어머니 딸이 사돈댁에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 한 게 이해가 된다면 그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되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대출을 받아주던지요. 제가 대출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났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핸드폰이 보이는 겁니다. 처음으로 제가 쏘아대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눈치였고요. 저는 시어머니 핸드폰을 낚아챘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무슨 짓이냐고 소리 질렀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앱을 보니 리브가 있더라고요. 국민은행 앱. 일전에 남편이 한 말이 기억이 나서 미친 짓 한번 해보자라고 리브 앱을 열었고 비번 패턴을 그렸습니다.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시어머니 리브 앱을 깔아주고 비번 패턴을 자기 것과 동일하게 해놓았다는 것이요. 국민은행에 시어머니 현금 딱 200만 원 들어있더군요. 그 200만 원 제게 이체했습니다. 당신 딸이 제 돈 가져갔으니 엄마인 시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뭐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저도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오늘 200만 원 가져가지만 남은 700만 원 일주일 내에 안 가져오면 두동강이 낼 것이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두동강이라는 말을 해버렸네요. 만일 저한테만 그랬다면 그냥 저는 900만 원 없는 셈 쳤을 겁니다.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시누이 행태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시누이 혼을 냈다면
등짝이라도 때리면서 미친 짓거리 하고 다닌다고 욕을 했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똑같더군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늦게 사과를 하는 시누이 보면서 한 번만 그냥 넘어가 달라 하더군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면서요. 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주신 것도 아니지 않냐고. 다신 안 그러겠다 했으니 넘어가라 하는데 이혼 당하고 싶으면 계속 짓거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다시 볼 생각 없다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할 생각 없고 네 엄마나 누나란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너도 그런 취급받고 싶으면 계속 떠들어 대라고 했고 그리고 이혼 요즘 세상에 엄청 쉽다고. 내가 이혼을 하면 네 누나가 한 짓거리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네가 손해이겠냐 내가 손해이겠냐 으름장 놓았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 제게 연락은 못하고 있습니다. 700만 원은 받았어요. 700만 원 주면서 미안하다 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절대로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미안했으면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제게도 안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그런 행동 못하겠죠. 상식이 없고 염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행동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